화재로 충주 도심 하늘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소방에는 총동원령도 내려졌습니다. 이른바 B2 파문을 부른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어젯밤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쯤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시가 100억 원가량을 투입해 구룡공원 일부를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반의 고장 충북, 교통문화도 양반처럼 바꿔보자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청주의 교통안전지수는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주의 철강업체에서 설비 과열로 보이는 불이나 한때 도심 하늘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강풍을 타고 화마가 도심으로 번질 것을 우려해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천만다행으로 조기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장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하늘이 거센 화염과 시꺼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소방관들이 화마에 맞서보지만 강풍으로 인해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10m 앞도 보이지 않아 인근 도로는 1시간 이상 통제됐습니다. 놀라가지고 우리 집 앞에 불 떠서 그거 바가지고 그거 떼느냐 그거 끄느냐고 너무 생각했어요.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10시 반쯤 충주시 호암직동의 한 철강업체에서 시작된 불은 인근 광고업체와 폐타이어 더미가 있는 고물상까지 집어삼켰습니다. 강풍 속 화마가 인근 야산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해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내근과 휴무 인력까지 총동원했고 인근 음성과 괴산 등 소방장비 40여 대가 출동했습니다. 지하수 펌프가 있어요. 거기야말로 과열 추정된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자세한 거는 경찰이랑 한번 확인해봐야 될 거예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시간 동안 15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강원 산불로 인한 시민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연예인 B2 논란의 시작인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어젯밤 자진 귀국했습니다. 수억 원대 돈을 빌려 야반 도주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지금 제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인 신모 씨 부부가 어젯밤 자진 귀국했습니다. 20년 전 사기 의혹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은 지 넉 달 만입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신 씨 부부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IMF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죄송합니다. 귀국 직후 제천으로 합성된 신 씨 부부는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오늘 아침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 씨 부부의 입국 소식에 일부 피해자들이 경찰서를 찾아 오전 한때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기 피해를 주장한 사람은 14명에 피해 금액은 6억 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신 씨 부부는 이들 가운데 8명과는 합의를 했지만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보상 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금 합의를 해줄 거면 나는 처벌을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8천만 원도 아니에요. 2,500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다른 얘기 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보 다 캐고 요거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거 알아보고 다닌 것 같아요, 지금. 경찰은 합의 자체는 유무죄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체포영장의 효력이 만료되는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4월 11일은) 대한민국이 법통을 이은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임시정부 설계자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고장 출신 예관 신규식 선생을 재조명하는 특별전이 청주 근현대 인수회 전시관에서 개막됐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예관 신규식 선생은 1880년 청주에서 태어나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에 주춧돌을 놓았고 43살에 순국할 때까지 독립운동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선생의 독립의지는 이후 형제와 자녀, 조카까지 대를 이으며 광복을 향한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전 집안을 이끌고 애국을 꿈꾸시고 교육으로 인해서 나라를 되찾으려고 했던 그 숭고한 정신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특별전이
청주 근현대 인쇄전시관에 마련됐습니다. 교육 구국이라 쓴 친필과 대한제국 장교 시절 국채 보상운동에 참여했던 자료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1907년 작성한 대동단결의 선언은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선언서로 3.1 만세운동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생이 우리나라 최초로 발행한 공업 전문 잡지 공업계도 눈길을 끕니다. 교육과 외교, 비밀결사 등 선생의 독립활동을 망라한 자료 10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념관이나 이러한 것을 세워서 또 자료도 모으고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예관편찬위원회는 국내에 흩어진 자료를 모아 올해 말 신규식 선생 전집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예관 신규식 특별전은 오는 16일까지 계속됩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독립운동가 윤병훈 지사의 추모제가 오늘 청주시 옥산면 장동리 마을회관의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윤 지사는 비밀결사 신진당을 조직해 남총독 저격을 모의하고 고향인 옥산면에서 후배들에게 독립사상을 고취시키는 활동 중 체포돼 1944년 4월 11일 17세의 나이로 순국했습니다. 다양한 스펙을 쌓고 눈높이를 낮추고 열심히 구인 정보를 찾으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꼭 그럴까요? 더 나은 근무 환경과 보수를 원하는 게 정말 배부른 소리일까요? 충주에서 오늘 열린 일자리 박람회는 모두가 애는 쓰는데 빛이 나지 않는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들어 도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열린 충주 일자리 박람회. 충주에 연고를 둔 30개 기업이 참여했는데 청년 취업을 비롯해 중장년층과 장애인 구직자를 찾는 기업도 포함됐습니다. 자격증이나 이런 거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이쪽 관련 분야는 전자기기 기능사가 있고 입사 지원서 작성 요령과 직업 훈련 정보까지 구색을 맞춘 취업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직종하고 안 맞는 게 큰 것 같아요, 가장.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이제 조건들하고 또 내가 원하는 조건들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하지만 사람을 뽑는 쪽도 직장을 찾는 사람도 그리고 자리를 마련한 측도 애를 쓴 만큼 공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기업은 눈에 띄는 사람을 찾기도 힘든 데다 원하는 만큼의 처우를 선뜻 장담하지 못합니다. 시장에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뭐 선별해서 그다음 또 교육을 해서 실제 현장에 투입을 해서 뭐 생산을 하기까지는 그 중도에 탈락되는 인원들도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구직자는 나은 보수와 처우를 입에 올리는 것은 고사하고 현실의 벽은 냉정하고 암담합니다. 어렵구나 이런 생각 드세요? 솔직히 조금 요즘은 많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일자리에 쏟아붓는 예산은 22조 5천억 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45만 4천 원씩 줄 수 있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청주 구룡공원에 결국 100억 원가량의 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시는 난개발이란 최악을 막기 위한 차선의 선택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민간협의체. 20차례 가까운 회의를 열었지만 민간 개발을 추진 중인 8개 공원 가운데 구룡과 매봉공원은 단일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청주시에서 시비로 매입하거나 개발 면적 등을 축소하라는 주장이 계속됐던 것입니다. 결국 민관협의체에서 이안의 타협책을 넘겨받은 한범덕 시장이 결자 해제했습니다. 매봉공원은 당초 계획대로 민간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체결한 협약을 청주시가 일방적으로 파기 변경하면 행정소송 피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 구룡공원은 타협책을 내놨습니다. 민간 개발을 추진하는데 가용 가능한 시비, 만약 그것으로도 모자란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일부는 직접 매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다른 도시공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게 됐습니다. 민간개발 사업자에게 개발 면적 축소나 위치 변경을 제한해도 될 일인 것입니다.
지금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그러면 가능하면 가바란스에서 얘기한 대로 최대한 보존할 것은 시가 보존할 수 있도록 배입을 하자. 청주시가 도시공원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최종안이라고 못을 박은 가운데 민간협의체 내부에서는 이럴 거면 그동안 논의를 왜 했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CJB 뉴스 홍표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정지선이나 신호등 같은 교통안전 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고 계십니까? 경찰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해요 착한 운전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정차하자 포도리 포순이가 안전하게 후진을 유도합니다. 보행 신호가 켜지면 안전운전을 알리는 현수막과 함께 깜짝 공연도 펼쳐집니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찾아가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을 당부하고 작은 선물까지 전달합니다. 신호라든지 운전 질서를 좀 잘 좀 지켜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와 충북지방경찰청 등 6개 유관기관이 출근 시간대 청주에서 합동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전좌석 안전벨트 매기와 방향 지시 등 켜기, 정지선 지키기 등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입니다. 책으로 보는 거나 또 전단지로 전해서 듣는 거랑 다르게 실제로 느끼니까 체감이 100%일 것 같습니다. 충북 지역 교통 사망 사고는 감소 추세지만 사고 발생은 오히려 증가한 상황. 또한 청주시의 경우 인구 30만 이상 도시 가운데 교통 안전 지수가 꼴찌 수준을 기록하면서 교통 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교통 안전을 제대로 확보해서 우리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과 함께 단속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네, 계속해서 김기수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이 캠페인을 실시한 배경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과 인구수 등을 조사해서 2017년도 교통안전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청주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전국 30만 이상 도시 29개 가운데 청주가 최하위인 29위, 종합 2등급을 기록했는데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경남 양산시와 비교해서 무려 20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바로 위순위인 28위 경기도 평택시와도 4점 이상 벌어진 매우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은 겁니다. 네, 이제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취약했습니까? 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어린이나 노인과 같은 교통 약자와 도로 환경 부분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요. 각각 29위와 28위로 최하위에 머물렀고요. 등급도 최하위 등급인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사업용 자동차와 보행자 부분이 D등급에 머물렀는데 그룹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청주와 흔히 도시 규모가 좀 비슷하다고 말하는 전주와도 비교를 좀 해봤거든요. 총점은 청주보다 7점 이상 높았고요. 청주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C등급도 있었습니다. 세 항목 가운데 보행자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청주보다 많게는 16점에서 적게는 5점 이상 높았습니다. 또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청주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청주시 외에 제천시 또 충주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제천의 경우에는 평균보다 높은 81.83점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이었고요. 충주는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76.95점으로 조사됐는데 모두 청주보단 양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청주의 교통안전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이번 캠페인이 이제 청주시를 비롯해서 도내 교통안전 문화를 좀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와 CJB가 고속도로 안전운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병철 충북본부장은 한 해 200명 이상이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숨지고 있다며 고객 생명을 지키는 데 최고의 가치를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성덕 CJB 대표이사 사장은 방송 캠페인을 통해 안전운전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올해 첫 회의가 20여 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 상공회의소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두영 위원장은 충북인적자원개발위가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률을 높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충북인자위는 바이오와 스마트 IT 산업분과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업종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제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